안녕하세요. 김상렬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네요. 제가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던 거 아니면 제가 인기가 없던 거.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장소가 보니까 참석하시기에 조금 그렇게 편한 장소는 아닌 듯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조합원님들에게 설명회를 한다고 문자를 단체 문자 보내거나 하면 대개 한 15%에서 20% 정도의 조합원이 참석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사지 안 했을 때. 근데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안내하고 하면 이제 20% 조금 넘게 참석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숫자가 적으셔서 바리서 내신 분들 숫자도 안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서에게 제가 여러분 아직 해임총회 책자는 못 받아보셨을 텐데 바리서는 보셨죠?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바리서를 내고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네. 바리서 내용은 좀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제일 뒷부분은 우리 최동겸 조합원님이 첨가를 하신 것 같고 앞부분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어떤 부분은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문제점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조합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사전에 원고 없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만 한 횟수로 16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한민국에서는 정비사업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변호사도 없고 그것을 제대로 수사했던 수사기관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소재로 삼아서 계몽이라면 좀 우습습니다만은 조합원에게 알리는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정비사업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하고 싶어 하거나 하는 모든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은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되게 조금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돈에 관계된 얘기라서 누군가는 그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몇 년을 공들여서 이제 먹으려고 다 상을 차려놨는데 김상민이 와서 하루아침에 그 밥상을 엎는다. 그래서 뭐 각종 음해도 하고 모함도 하고 실제로 공격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왜 그러냐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은 조합원인데 조합원들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합원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해도 너무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오기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끝을 내려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비리는 저절로는 아니고요. 비리는 결국은 때가 됐고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점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남겨진 상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치유 방안, 그 다음 다른 대안이 또 뭐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예전에 문제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듯이 그 대안에 대해서도 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 문제점이 무언가를 먼저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만 그래서 최근에는 그나마 제가 권위 있는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과 또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하는 얘기에 100% 동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들이나 이분들도 일부는 전문가라고 빙자해서 이 비리에 깊숙이 개입돼 있거나 그것을 직접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들 중에서도 정비사업을 좀 이해하는 변호사들은 전부 조합 쪽에 가서 조합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송을 만약에 누군가가 하려고 하면 상당수 그 부분을 아는 변호사들은 어쩌면 본인의 모습을 지적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 달리 말하면 돈이 안 되는 일이라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올바름을 추구하는 게 결코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한테 들은 얘기가 궁금하다고 그래서 인터넷 저놈 하는 얘기가 맞느냐라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보면 제가 써놓은 카페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서 어차피 찾아봤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 적시다라고 고소하는 놈이 거기에 한두 놈은 있긴 했었으면 물론 그러나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하면 그 진위 여부를 저랑 다퉈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만나서 수사기관에서 대질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제가 여기서 지적할 어떤 업체도 저와 다시 만나거나 하는 걸 원치 않고 다만 여러분들을 선동해서 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빠른 길이라서 아마 그 길은 제가 떠나고 나면 많이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제 고현주공 여러분 그렇고 장평주공이 있었죠. 거기서 제가 한번 왔다 갔는데 아마 임원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장평주공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이고 기회인데 과거의 비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물론 집은 지어졌습니다. 그 옛날에 지어서 참으로 그러나 그 피해는 아마 보상을 못 받았을 겁니다. 새로운 집행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무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에 대한 기억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때도 제가 그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뭐 조합원이 제 카페를 보는 나머지 제 카페를 보지 마십시오. 보면 불행해집니다. 그 뒤로부터는 정말 불행해집니다. 안 보는 게 답인데 누군가가 또 조합원 중에 봤기 때문에 저를 불렀을 겁니다. 이미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보는 순간. 근데 몇 년 전에 저한테는 고현주공 돈의 전화번호가 2개가 입력이 돼 있어 우리 최종님 조합원님 만나기 전에 2018년도, 19년도에 저와 같이 통화를 하고 얼굴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냥 거제 고현주공 이사 이렇게만 돼 있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조합 직원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 왔던 조합 직원의 한 분의 전화번호 메모돼 있습니다. 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냥 그렇게만 저장해놓고 이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때 그분이 아마 마지막에 저랑 문자 나눴던 것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저를 해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잘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가 있으면 침묵해야 되는데 왜 그쪽이 코밑에서 잘하지 못하냐고 제 카페 왜 보게 됐으며 그걸 보고 간섭하면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잘라야죠. 조합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그분이 지금쯤은 잘렸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사들 중에서도 간혹 저한테 전화 와서 우는 이사도 있었고 옛날에 창원의 모 조합의 이사는 저는 이 동네 토박입니다 하고 우는데 이제 나중에는 울음소리도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1, 2년 지나면 잘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합에도 아마 그랬을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는 없어요. 전화번호는 저한테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나눴던 문자도 아직 저장이 되어 있을 때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비로소 지금 와서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긴 왔네요. 이 해임처형의 책자 중심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미리 생각해 놓으셨다가 다 끝나고 질문하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사유 중에 제일 먼저 소재로 잡은 게 도시정비법 미준수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조합원 손해 발생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혹시 보신 분들은 서면결의서 위조방지대책위원회라고 써놓고 조합 비리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 비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의결권 행사했더라면 궁금증도 있고 참 많았을 텐데 보시고 아무런 느낌이 없이 무조건 찬성을 했거나 아니면
그 OS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바람에 뭐 알아야 반대를 하죠. 모르면 찬성입니다. 그래서 해줬던 결과가 지금의 결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임원을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 임원을 탓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라고 하면 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는데 누군가의 핑계를 대는 순간 이미 그 사람 책임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그래서 촬영해서 여기 못 오신 분들한테 공유를 좀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설명을 하면 조합 쪽에서 이제 녹음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녹음할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영상까지 제 표정까지 찍고 있으니까 그냥 혹시 녹음기 들으셨으면 끄셔도 됩니다. 그 가서 조합에 가서 가보니까 어떻더라라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OS가 모든 비리의 근원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이 직접 의결권 행사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거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했더라면 한 번쯤은 조금이라도 의심은 가져볼 수도 있고, 때로는 총회가 성원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원은 항상 되고 조합이 올린 안건은 단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계산을 안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의결권 행사하고 올해 돈이 얼마 씁니다. 그러면 연말에 지금 쓴 돈 내십시다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대다수 안건을 통과 안 시켰을 거예요. 근데 계산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돈 10원도 안 냈죠. 네. 근데 누군가는 돈을 받고 누군가는 조합은 돌아갔잖아요. 누구 돈으로 돌렸나요? 여러분 돈 안 들어갔어요 아직. 다행입니다. 10원도 안 냈잖아요. 자, 맨 처음에 누가 돈을 냈어요? 이 도박판에 꽁짓돈을 대는 놈이 누굽니까? 하우스방은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고 여러분이 만들어줬고요. 도박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우스방만 있으면 도박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꽁짓돈을 대는 놈이 있어야 돼요. 집에 돈 찾으러 가면 도박판 안 되니까 지마로라도 혼나고 또 시댁이 가는 동안에 마음이 변해서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 돌아가야 돼요, 돈이. 그러면 누군가 꽁지가 돈이 들어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시공사였죠. 자, 여러분이 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공동 출자하고 공동 구매하자는 뜻이죠. 원래 조합의 뜻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조합을 만들기만 했는데 돈은 다른 사람 빌려다니라. 그래서 자, 이 판에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요? 명의상 주인은 조합이고 조합원이 맞습니다. 명의는.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돈 된 사람이 누구예요? 돈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표현도 그렇게 얘기해요. 거제 고현 내 현장 이렇게 얘기해요. 거제 고현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있고 나는 거기에 시공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이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의 내 현장 이렇게 합니다. 왜요? 내가 돈 내서 판 돌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매번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근데 산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놈을 산다고 표현 쓰던가요? 변호사 돈 주고 선임한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그런들이 하도 얼마나 이 사회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런 드리면 싫어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대중들은, 언어 대중들은 변호사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옛날 유흥업소 가서 나쁜 짓 안 된 남자들이 사람을 산다는 표현 쓰죠. 거기하고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변호사들도 무엇인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 자체를 보면 여러분이 근데 아까도 표현을 보시면 주인이 누구인지 보이는 게 시공사는 자기가 돈을 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가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정부의 크나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 통해서 해결합니다. 첫째는 소형임대주택 짓나요? 여기? 일부 짓죠? 시골을 안 짓나요? 안 짓어요? 여기 조례에 의해서 소형임대 안 짓습니까? 안 짓어요? 시골을 안 짓는 거예요. 그 기반시설을 지금보다 좀 늘어나죠?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기반시설 늘어납니다. 네. 자, 수도
용량 늘려야 되고 하수 용량 늘려야 되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해결하죠. 스스로. 조금 세대에서 올려줬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반시설이 늘어나고 도로나 공공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입장에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만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내가 과연 이걸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으면 누굴 믿느냐? 아니요. 왜 그들은 이걸 설계할 때 시공사에게 돈을 빌려다 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조합이면 여러분이 조합원을 모집해서 갔더라면 시공사에게 돈을 빌려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조합원 모집하면. 근데 여러분한테 사업을 하래요. 근데 여러분은 재건축을 하면 하늘에서 아파트가 하나 뚝 떨어질 줄 알고 돈을 안 내요. 왜요? 그 돈을 다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니까 시공사에 빌려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빚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다 내서 하고도 돈이 남아야 남는 거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빚내서 집 지어서 돈이 얼마나 남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평당 공사비를 여러분 지금 올렸죠? 자, 평당 공사비를 하는데 적정한 공사비가 얼마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비사업 현장이 아닌 다른 데서 지을 때 공사비 얼마 받는지를 보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합에서 짓는 형태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짓는 조합원의 공사비가 훨씬 비쌉니다. 평당 몇백만 원씩. 시골은 또 많이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이만큼 했을 때 살아날까 싶은데 그제는 뭐 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마지막에 왜 못 살아는지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그런 서울 같은데 920만 원인데도 경포 사단이 그렇게 좋아도 시공사 참여 안 했습니다. 지금 그들도 한계가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조합당 100억만 빌려줘도 대기업들이 주로 참여, 여러분이 하도 브랜드를 좋아해서 다 대기업만 참여했어요. 왜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하도 할 건데 그래서 100개 조합만 되면 1조입니다. 1조에 대한 금융비용은 그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달달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비용이 여러분 공사 원가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들은 어디서 땅 파서 장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빚을 냈은 결과는 여러분의 공사비에 그대로 다 전가가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서울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역은 그렇게 빚을 내고 그렇게 많은 이자를 주고 해도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에서는 내가 집 짓는데 굳이 빚을 내다가 지을 필요까지. 그리고 더 억울한 거 나는 개인적으로는 빚을 안 내도 되는데 조합원 중에는 수준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빚을 내지 않으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전체를 빚을 내라는 거예요. 전체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공사비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건데 시골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지경이 여러분 시골이라는 게 대도시에 비해서 중소도시들은 지방도시들은 새로 만약에 여러분이 정비사업 하겠다 하면 시공사 한 명이나 올까요? 때려치기도 합니다. 왜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그들은 돈을 뽑기 위해서 1차 관리처분 때 뻥튀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율이 무조건 100은 된다라고 맞춰서 허그를 통해서 관리처분이 끝나면 허그에 가서 허그가 그 바보 같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가 100% 투자했지 않습니까? 보증회사가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죠. 옛날에 보증회사 2개당 하나 망해서 그나마 이제 하나 국가가 갖고 있는 하나가 있죠. 허그, 도시주택 보증공사. 거기 자본금 10조밖에 안 되는 여러분 언론 보도 보시면 전세 반환 보증만 120조로 해놨다나 근데 여러분 보증은 옛날엔 자본금 4조라고 할 때 일반 분양 보증이 100조가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 통계를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옵니다. 저도 인터넷 좀 뒤져봤는데 근데 거기서 여러분의 보증을 했죠. 이제는 시공사는 본전을 뽑았겠죠. 들어간 돈 딱 뽑아서 시공사는 은행으로 넘겨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이 시간에도 은행에서 이자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자를 부담해야 될 그 사업비가 과연 적정한 거냐?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운영비 이런 거 말고요. 말도 안 되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것만 몇 개 제가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도시정보 위반이라고 고소도 많이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원하는 처벌을 못 받고 저기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간단한 도시정비법 하나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별로 자질이 너무 차이 나서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반의 자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준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로 수사권 이양된 뒤에 수사 능력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시정보 위반은 여러분이 총회 의견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의견은 법률에서는 총회 의견사항에서 45조 1항에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회 의견 시기가 언제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례로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대법원 판결로 정착한 게 뭐냐면 2009도 14296이라는 판례인데요. 사전 의견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단체법적 규정상 여러분이 일부 75%만 찬성하면 25%는 억울해도 매도 청구하다가 따라가야죠. 그걸 단체법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었을 때는 그 절차는 대단히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의견이 원칙이고 민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민법 133조는 추인의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추후에 소급해서 추인해주면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지 멋대로 다 해놓고 나서 다 끝날 때 한꺼번에 추인 딱 올려버리면 지 멋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단체법적 규정상 절차는 대단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총회 의견을 거치라 했지만 시기는 사전 의견이 원칙이고 추인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보 위반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매번 총회 때문에 맞닥뜨렸던 그 OS 계약서는 여러분은 참 희한하게 총회랍니다. 2022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2022년도에 정기총회랍니다. 자,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정기국회라는 게 뭡니까? 9월 20일 날 열리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합니다. 하도 중요해서요. 그 국회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차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건 언제까지 수립이 돼야 돼요? 최소한 그해 12월 말까지 돼야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아직 해방 이후에 준예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있었지만 우리는 사전에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편성합니다. 2024년도 예산 2024년도 정기총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3월 5일날 총회했다. 3월 4일까지는 예산도 없는데 지멋대로 썼네요. 그 모든 게 도시정보 위반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 급여는 가져갔으니까 일했으니까 가져간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이 모든 사업비의 완성을 해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결권을 갖다 제출해주고 해줬던 그 OS는 그 정기총회에서 비로소 총회 예산이 성립이 되죠. 근데 그들은 미리 계약을 해서 그 총회가 끝난 날 걔들은 업무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OS 예산은 정기총회를 당연도 하는 날 당연도 총회 정기총회 예산만큼은 100%다 도시정보 위반입니다. 자, 도시정보 위반이었을 때 그 계약의 아까 도시정보 위반의 형사 판결입니다.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사상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대법원 2014 105111이라는 판결에 의해서 민사상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민사상 효력이 없으면 용역비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효력이 없는 계약에 의해서 용역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면 맨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 행위는. 했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다 나갔잖아요, 돈이. 누구 돈으로요? 이다가 여러분이 낼 돈으로. 아직까지 안 냈으니까. 꽁지가 돈 돌리는 걸로 썼으니까. 왜요? 계산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쌓이고 있고, 이자가 붙고 있고, 내지 말아야 할 돈에 이자까지 붙고 있어요, 현재. 그 얘기를 첫 번째 항목에서 하고 있는데 더구나 예산이라고 하니까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출 근거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뭐 하는데 몇 명이 투입되고 어떻게 예를 들어 사업비 같으면 이거 하는데 어떤 산출 근거를 갖고 있고 산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2019년 10월 24일 이전까지는 정비사업비에 사용되니까 제목하고 돈만 있는 걸 예산으로 봤어요. 무슨 비용 얼마, 무슨 비용 얼마.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예산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총회 제가 잠깐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2019년 10월 24일 날 법 개정으로 하도 그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짜니까 뭐라고 했어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 내역을 총회 의결 거쳐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건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정의하기를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1회계년도 동안 수입과 지출의 계획을 미리 세마에 정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을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내년도에 어떤 항목에 어떻게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어떻게 지출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별로 사용 계획, 어떤 거는 1년 만에 끝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년에 걸쳐 집행해야 되고 어떤 거는 3년에 걸쳐 집행해야 될 게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 총 5억인데 올해 집행할 게 2억이고 4억은 언제 집행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2억을 의결해달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1년 안에 끝나는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속부 예산일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인건비는 그 해에 끝나겠죠. 내년까지 그놈이 살아있고 근무를 해야 주는 건데. 그러나 나머지는 다 몇 회계년도에 걸쳐서 줘야 될 것들이라 그렇게 예산을 거치라고 있는데 없어요. 제목하고 돈만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편성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저와는 다른 약간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영적인 능력 유행이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제목하고 돈만 보면 이 항목이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겠다 해서 우리 빡빡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자, 그거 해결 못하면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자체를 못합니다. 앞으로도. 거기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못 해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쉬운데 제가 제 카페에 써놨어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조합장만큼 좋은 직업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짜리 계약서 한 장이면 되거든요. 찍어주니까. 근데 조금 쪽팔리고 눈치 보이는데 50억짜리 2장만 만들면 되지.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세부 법이 바뀌어도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거나 마나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형식은 예산을 수립했네, 총회했네 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OS 예산은 당해년도권을 당해년도에 세우더라.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 예산을 수립하고 작년도권을 결산하는 국회는 정기국회라 합니다. 올해 정기총회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작년도에 썼던 걸 결산 보고를 하는 총회가 정기총회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나 준예산이라는 제도는 도시정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싸가지 없이 준예산이라는 말을 회계규정에 집어넣어놨습니다.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도 제가 계속 이걸 떠들어야 되니까 서울시는 정모공단이라는 홈페이지에 프로그램만 수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올해 정기총회 내년도 예산을 집어넣도록. 회계규정은 준예산을 인정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만 살그머니 올해 정기총회는 내년도 예산 입력하게 돼 있고 작년도 그 결산하게 프로그램만 살짝 수정을 해놨어요. 회계규정은 안 바꾸고. 참 한심한 놈들입니다. 제가 답답하고 좀 바보 같은 놈들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한 3대에 걸쳐서만 해먹게 좀 골품제도로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들을 믿고 그들의 의지에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법률을 알지도 못하는데 법률 해석도 합니다. 법률 해석하면 그들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조합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이라는 걸 2003년 7월 1일 날 만들었는데 그때 가장 패착이 있었다면 뭐냐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라 했는지 저는 지금도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조합이면 조합원을 모집해서 직직해 만들었어야지 왜 사업을 하라고 해갖고 남의 돈을 빌려오게 만들었지? 똑같은 조합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조합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을 하나요? 여러분이 50%만 동의하면 조합원을 모집하죠. 미리. 외부 조합원을 다 모집해서 여러분들끼리 그냥 조합원 그냥만 하죠. 기본적으로 사업 안 하죠. 그쪽에 공사비 얼마인지 압니까? 평당 공사비가? 여러분보다 많이 쌉니다. 왜요? 시공사가 힘이 없어요. 내가 돈 주고 있고 돈 다 걷어서 들고 있고 그때 돈 줄 건데 비싸게 못 부르죠. 지가 투입한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합인데 공사비가 많이 달라요. 그쪽하고 여러분 조합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여러분이 공짜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짜 있습니까? 살아보니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 돈 줄 때 조건이 없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는 만약 여러분이 해임을 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음을 아는 누군가는 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상상에 맡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정비사업 전문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충하라고 만든 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데 얘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또 여러분은 도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시행자, 고연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라는 건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사라집니다. 조합이 설립된 뒤에도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심지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가업체를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결과 이 사람을 조합회까지 데리고 가야 되나요?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전문가들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도시정비법 45조 1항에도 내나 조합원 총회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똑같은 걸 두 군데 만들어놨습니까? 아니,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까지만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니 그때까지는 선정한 정비업체는 그때까지 일만 하고 조합이 된 뒤에는 또 새로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법률 해석 결과고 그것이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돼서 대법원까지 그대로 심리불속된 기각돼서 그건 이미 판결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추진위원회 선정한 업체가 계속해서 직면 조합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나가고 있고 법은 여러분만 안 지킬 수 있는 법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지켜야 되나요? 법은 그거 여의도에서 만들었으니까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거제시에서 만든 조례는 여러분들끼리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법으로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물론 거제시가 조례 제정권 있나요? 없을 수 있는데 조례 제정권 없는 시도 있으니까 아무튼 경상남도 조례가 있다면 칩시다. 경상남도 사람들만 지키면 돼요. 그러나 법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지켜야죠. 이것도 도정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계속범이라고 지금도 공소시효는 살아 있습니다. 그 당시 기한할 때는 2017년에도 현재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런 거 하나도 고소하면 경찰이 다 수사를 못해요. 그런 판결문 갖다 줘도 잘못 감당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소를 했는데 왜 무혐의 난다 조합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느 조합이나 있거든요. 여러분 조합도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고소를 수차했다면 항상 맛보는 그런 씁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고소를 여러분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고요.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거고 경찰관이 법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소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통 많이 쓰는 말로 수사에 단서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사의 단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소고발장이 수사의 단서입니다. 수사의 단서는 세 가지예요. 저 고소고발 무조건 입건된다고 그래요. 사건번호 부여하는 걸 입건이에요. 그 다음에 변사, 자연사가 아닌 모든 사망은 변사입니다. 이게 수사 단서예요. 그래서 검사 지휘가 있어야 나가요. 이게 타살 혐의가 없다라고 검사가 판단해야 유족한테 갑니다. 길거리에 죽은 사체가 있다면. 그게 수사의 단서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풍문, 소문. 누가 내가 주가 주장을 했다 하더라 이런 게 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진짜네 라고 하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그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인지사건이라고 그래요. 언론 보도에 나가는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 인지사건이에요. 고소고발 사건은 아무리 해도 언론 보도 잘 안 해요. 왜요? 그 사람이 피해자가 신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해요. 그리고 개인적 법익이라서 잘 보도 안 해요. 근데 인지사건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사람이. 개인이 1,000억을 피해봤다 이런 거는 인지 안 해요. 청탁 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의 단서라는 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단서 제공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이 정비업체가 참 특이합니다. 전지전능한 업체를 뽑으신 거예요. 뽑을 때는 추진위가 뽑긴 했는데 토지등 소유자 관련 업무는 각각 동의서 징고 업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업무 범위. 이렇게 일 열심히 자세하게 하겠다는 업체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변경 관련한 업무도 다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자, 여러분 총회 때마다 OS 썼죠? 이 계약서에 의하면 얘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자, 정기 임시총회 및 각종 총회 개최 업무 및 인력 운영을 하려면 제가 인력을 대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영을 대고 인력 대꾸면 지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가 대봐야 운영을 하지. 그죠? 운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사회 대의원의 개최 업무, 협력사, 협의 및 회의 개최 업무. 협력사에 가로 열고 조합, 시공사, 설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지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데 그놈들과 협의 및 회의 개최 업무를 하겠대요. 재미있는 놈 많습니다. 세상에는. 기타 회의와 관련된 업무도 얘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중에 다른 계약을 다 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자, 계약 이중을 하면 뭐예요? 업무상 이중을 해서 손을 끼치면 업무상 배임이라 하나요? 그런 경우? 그건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죠. 누구나 법학을 안 했어도. 홍보 및 협력사 지원 관리, 조합을 홍보물 사전 사업 추진 안내문 작성 업무 등 각종 총회 소집 안내문 작성 업무, 입찰 공고문 작성. 근데 여러분 다 여러분 손으로 하세요. 계약서 및 계약 조건 검토 협의, 요거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법률행위를 검토할 수 있는 건 변호사밖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해도 위반입니다. 물론 무상으로 하면 위반 아닙니다. 돈을 받고 하면. 근데 얘들은 돈 받잖아요. 그죠? 부동산 중개업 동네 슈퍼 아저씨가 돈 안 받고 소개해줘. 중개업법 위반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으면 중개업법 위반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에. 자, 조합의 피해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 청구 업무. 와, 변호사보다 이렇게 전지전능한 정비사업 전문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조합과 협력사 간의 분쟁 발생 시 1차 조정 업무. 얼마나 전지전능한 업체를 뽑았습니까? 이름도 거룩합니다. 정비기획원 주시겠습니다. 계약서 검토 및 참여업체별 비교표 작성. 아무튼 여러분의 모든 길은 정비업체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업무 등 지원, 사업시행인가 하면 물론 법에 있으니까 다 있고요. 이 기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행정 업무 등 이주 업무, 이주 및 철거 계획 수립 업무 지원, 미동이자 수용 업무 지원, 조합업 및 세입자 이주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개최 지원, 과다 채무자 및 이주 거주자 대책 수립 지원, 기타 이주 및 철거와 관련된 행정 업무 지원. 그러면 이주관리업체 뽑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가 다 하잖아요. 이주관리업체 뽑았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의하면 얘가 다 하잖아요. 그죠? 비교표 작성도 하고 아무튼 업체 심지어는.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수 관련 업무, 국공유지 지적 정리 지원, 국공유지 매수조사 작성 지원, 매수 신청 및 계약 관련 행정 업무 지원. 참 여기는 변호사법을 잘 몰라서 아무튼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다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나 좋은 말 다 갖다 쓰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 위반인지 뭔지 잘 몰라요, 이 업체.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분양신청, 조합원 분양신청 및 채권관리 신고 업무 지원. 재권리 신고 업무. 채권관리가 아니라. 압류, 가무, 가등기,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야,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 얼른 봐도 알겠죠? 얼른 봐도. 이런 권리 분석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의 판례 중에 많이 있어요. 비점유 국공유지 처분 방법, 자문 및 대본조서 작성 지원. 법률행위 자문한다면 또 자문이 있어요.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산출 업무, 분양신청 지원 업무. 근데 분양신청 관리에 아마 여러분 도급계약에 아까 많이도 받았을 때다 2억 2,500원인가 2억 2,500인가 받았던데 왜 이 업체가 다 하는데 업체를 또 선정해서 받습니까? 청산 및 청산 업무, 조합회사 및 청산 업무, 구성 업무 지원, 청산금 산출 업무, 협력사와의 청산 업무, 조합 재서류 구청 이관 업무 지원. 아무튼 다 하는데 우리 도시정비법에서 항상 미비한 청산 업무를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서비스로 이 업체가 해주신답니다. 법률 업무라서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튼 유지관리 및 하자 업무 지원. 이야,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업체라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업체를 아직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16년 동안 봤는데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유능해 보이는, 스스로 유능하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어찌됐든 추진이 벌써 근데 기본이 빗나가면 그 다음은 안 봐도 좀 뻔합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드린 이 업체가 너무 계약서를 자세히 해놔서 이렇게 해놓으면 참 시비하고 약점 잡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써놓으시면.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게 써놓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법률 적용이 어려운데 이렇게 자세히 써주시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게 수사를 하거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써놨으니까 너무 쉽게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다 보여줬으니까. 근데 애매한 소리를 써놓으면 힘들어요. 이주관리 및 범죄 예방 영역으로 인한 손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주관리 및 범죄 예방이 7억 9,090만 원 돼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 포함하면 8억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사무진건설. 그런데 자, 아까 이주관리 누가 한다고 했어요? 정비업체가 다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주비 신청 접수 및 전산관리, 세입자 주거이전비 신청 접수, 세입자 주거이전비 참 재밌습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재건축에서 주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 건이라도 있나요? 근데 이 업체가 그걸 넣어놨잖아요. 이 자체가 이게 그냥 보실 게 아니라 물론 이 업체가 재개발조합과를 그대로 옮겨놔서 그런 거예요. 지자가 나의 실수 그러겠죠. 여기는 재건축이었구나. 있는 걸 좀 사기를 칠래도 성의껏을 쳐줘야 좀 다른 기분이라도 덜 상하지. 구역 내 거주자 실태조사, 조합원 및 세입자 지가 실태조사 안 하면 조합이 파악 못 하나요? 이미 다 파악돼 있어요. 이주 예정 세대 이주 계획 일정 확인 완료 확인 업무, 이주 거부자 면담 이주 선택, 이주 완료 확인 업무는 제일 잘하는 놈이 법무사예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이주비 내줄 때 공과 확인서를 갖고 와야 잔금을 준단 말이죠. 얘가 더 늦어요. 이 업체가 끼어들면 허리적거리기만 해요. 왜요?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이주비 대출에 좀 법무사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주비 받을 때 공과 확인서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야 잔금 줘요? 안 줘요? 이 업체에다가 신고했어요? 법무사한테 신고했어요? 이제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기는? 기억이 돌아오세요? 2주 거부자 면담 2주 설득. 설득 당해보신 분 혹시 이 업체한테? 안 가려다가 설득으로 가신 분? 왜요? 스스로 거울 보니까 좀 부끄러움도 있고 막 이래요? 한 번도 거울 안 봤죠, 스스로는? 비춰주기 전까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2주 하려고 체기가 있으셔? 체기가 있으셔? 예. 2주 완료 가업 내 외부인 출입 감시. 지금도 그럼 근무하고 있어야 돼. 완료됐잖아. 외부인 언제 들었자고. 정비사업 구역의 우범지대 및 범죄 발생 예상 구역의 불량 가로등 확인 업무. 불량 가로등 확인 업무. 재밌다. 불량 가로등이 몇 개나 있어요 혹시? 어째 이 동네는 다른 동네 무슨 불량 가로등도 있고 그래요 왜?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인근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부서 협의 및 대관 업무. 혹시 경찰서에 물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이 업체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좋은 말은 여러분의 모든 업체는 과도한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과 모든 뭔가 어벌쩡한 얘기는 다 써놨는데 여러분한테 아무 관계 없어요. 불량가로등이 어디 있으면 불량가로등도 처음 봤어요. 불량소년, 청소년 이런 거 들어봤는데 불량가로등이 나는 참 재밌어서 어처구니가 없는데 구역 내 폐쇄연료 텔레비전 등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이거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죄송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여러분이 정보통신공사업 협회 가면은
상호 조회하면 조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를 경비업 허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CCTV를 만약에 달려고 하면, 설치를 하려고 하면, 설치한다 했잖아요. 시설물 설치 및 관련부였잖아요.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정보통신공사업도 있어야 되지만 기계경비업이라고 있습니다. 경비업 중에 대한민국 경비업체가 한 1,500개 있는데 그 중에 90%는 시설경비업입니다. 그리고 10% 정도의 그 신명보호업을 등록한 업체. 신명보호업 하려면 자본금은 같은데 유담자 5명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밖에 안 됩니다. 내가 시설물 말뚝처럼 서 있으면 되는 애들은 대부분 90%고요. 그 대신에 아주 드물게 CCTV를 통해서 내가 뭘 감시하겠다 그러면 기계경비업 면허를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보다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가 정보통신공사업 3명만 필요한데 거의 5명 필요합니다. 기계경비업 등록 없이 했다 그러면 경비업법 위반입니다. 기계경비업 등록은 대한민국 소수 업체만 돼 있고 이 업체는 기계경비업 등록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나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위한 주야간 순찰 업무 시설경비업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시설물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 장소를 떠나면 떠난 놈도 처벌받고 떠나라고 지시한 놈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경비업은 아트홀에 시설경비 들어왔다.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이 하면 신병보호업을 누르니까 시설경비업 누릅니다. 그런데 장소가 바뀌어서 옆 건물로 갈래? 너희들 열로 따라와. 그래서 따라가 버리면 처벌받습니다. 왜요? 신고된 그 장소에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찰을 하고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차피 부실 거잖아요. 시설 경비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안 하던 여러분들 연예인들처럼 신변보호 이런 거 받고 싶었어요? 옆에 끼고 다니고 싶었어요? 좀 손잡고? 재건축 어차피 새끼 따라 생기는데? 조합장 지가 신변보호 하려고. 아,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매번 대한민국의 조합장은 총리보다는 의전이 더 엄격하고 대통령보다는 좀 빠진다. 장관은 지 혼자 다니니까 그 필요 없고요. 장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 총리부터는 약간 의전 경호를 약간 하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맨날 안 붙어요. 근데 총회장에 가보면 항상 대한민국 조합장이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의전 경호를 받고 있는 걸 제가 보긴 합니다. 물론 경호는 아닙니다. 경비입니다. 경비. 경호는 대통령 경호법에만 경호라는 용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호업체 아닙니다. 경비업체입니다. 그 아파트 경비원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일반 경비원이라고 해서 8시간인가 그 교육을 받으면 일반 경비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예방 업무 실행과 관련하여 홍보 안내문 작성 및 관련 부대 업무 혹시 범죄 예방 홍보물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거제경찰서에 이 업체에서 경비원 신고를, 배치 신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 있는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용역비 산정의 기초가 돼야 되니까요. 그쵸? 아니 몇 놈이 며칠간 배치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매번 신기한 게 그거예요. 자, 요렇게 써놓으면 7억 9천 9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딱 계산이 나옵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저는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은 약간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와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안 궁금했어요? 저런 나이 전까지는? 저 새끼 공부한다는데 왜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사람을 뒤흔들고 지랄이야 뭐 이러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명 2구역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경비업이 여러분보다 물론 18억 많습니다. 재개발이었고 조합원이 약 2,500명 되기 때문에 재개발은 한 가구당 조합원당 한 3세대만 이렇게 삽니다. 단독주택 같으면 지하 하나 자기 2층 뭐 이렇게 갖고 되게 2층에 지하 1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마 조합원이 2,500명이 실제 거주인 거랑 10,000명 될 거예요. 그래서 18억 받아갔는데 10개월 동안에 18억입니다. 그리고 한 달 연장하는데 또 1억 8천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찰서에 조회를 해봤더니 64년생 여자 1명과 66년생 여자 1명 2명이 배치 신고돼 있더군요. 10개월간. 그들은 대한민국의 그 회사의 그 일반 경비원
그 업체가 광명경찰서에 배치 신고했던 그 일반 경비원은 최소한 람보보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아줌마 2명이서 그렇게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명이 뛰어다니며 지켰더라고요. 제가 이 업체한테 매번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려면 너희들끼리라도 좀 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호루라기 불고 한 놈은 뛰고 한 놈은 잡아라. 그래서 경합도 다니고 좀 이렇게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돈을 가져가라. 쇼도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몇십억씩 가져가는데. 여러분 혹시 범죄 예방은 뭐예요?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112 이건 기억하시죠? 그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 이 업체 전화번호 알아요? 범죄 예방을 여러분이 했는데 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 이 업체한테 도움 요청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을 범죄 전화번호 알아요? 바로 넘게 돈이 나갔는데 왜 그거 몰라요? 혹시 야간에 학생이 늦게 들어오다가 우리가 이사를 좀 늦게 가는데 뭐 에스코트 받아본 적 있어요? 물론 신변보호 등록 안 해서 하긴 어렵죠.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한 대가 10%밖에 안 되거든. 내가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봐서 경찰청이 확인 안 해줘요. 통계만 확인해주고 어느 업체 신변보호 했어야 알았어 안 해줘요. 이놈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한짝 제가 몇 번 시스템한테 안 해줘요. 전체 통계만 알려줘요. 슬픈 일이죠. 약간 그래도 재밌게 얘기하지 어떨 것이고 계속 슬프게 얘기하면 너무 비참하잖아. 그 다음에 국공이지. 자, 이래서 아무튼 이 돈은 지금쯤이면 다 집행이 됐을 것 같은, 그죠? 그리고 이 집행된 돈은 누군가의 돈을 빌려왔고 이자도 열심히 붙고 있을 것 같은, 그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입니다.